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마켓온 예민수입니다. 그러게요. 또 힘겨웠던 한 주가 지나갑니다. 월요일 날 워낙 변동성이 컸었는데요. 나름 이제 좀 정상화를 하면서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2080 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난 금요일에 비하면 아직까지 완전하게 회복은 못했는데요. 월요일의 충격들은 나름 좀 극복을 좀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또다시 다우지수가 27,000을 넘어서면서 아주 뭐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 S&P 500은 3,000포인트를 전날 돌파했죠. 오늘은 다우가 27,000선을 돌파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이제 하월에 이어서 상원 청문회에서도 증언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인하 가능성을 비췄기 때문에 오늘 뭐 다른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예측과 비슷하게 필요한 정책 도구들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주가는 올랐습니다. 다우 기준으로 0.85% 올랐죠. 근데 우리 야간 선물은 0.3% 정도 조금 더 밀려났습니다. 온도차가 있네요. 출발 마켓온 일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신호를 읽어라. 마켓 시그널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박사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미국은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면서 금리 내릴 수 있겠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번 주에 불식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7월 금리 인하는 뭐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일단은 25bp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네, 일단은 25bp 인하 가능성은 지금 거의 100%로 그렇죠.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의회에서 이제 증언을 했는데 증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지금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해소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러한 이제 증언 내용들을 바탕으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거의 100% 확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시카고 CME, 그러니까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지금 금리 선물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리 선물에 반영되고 있는 가격 그리고 그 가격으로 미루어서 100% 확실하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해석입니다. 금융시장이 사실 100%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웬만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뭐 97%, 8% 이러잖아요. 이 지금 뭐 100%니까 뭐 안 내리면 오히려 사단이 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뭐 입장을 좀 바꿔서 경기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를 쓰겠다, 금리를 내리는데 시장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또 원하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올해 뭐 한 3번 정도 내려주길 원하는데 과연 연준이나 파월이 그런 시장의 흐름들을 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또 좀 실망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일단 시장은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관심도는 그 이후에 금리 인하 횟수, 그러니까 올해 7월에 인하가 되고 나면 이후에 금리 인하가 몇 번이나 추가적으로 더 이루어질 것이냐. 지금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7월 이후에 한 번 정도 더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한 번은 거의 확실하다면 2번까지도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이냐에 관심도가 오히려 모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추가 인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올해 3번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올해 2번 인하는 거의 확실해 보인다라는 것이 시장의 해석인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정도의 인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좀 낙관적인 점만 기대 아닌가요? 물론 이제 3번은 확실하다라고 보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가능한 수준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반기에 글로벌 경기 흐름,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 그리고 미국에서 얼마나 또 고용지표라든지 각종 경제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2번이냐 또는 3번까지도 가능하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금리를 사실 4번이나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시장 충격이 사실 있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파월이 이제 어제 상원의 발언 보니까
중립금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있더라. 예, 완화 정책을 좀 쓸 걸 하는 생각도 들더라. 이런 뉘앙스를 좀 비춰서 예, 그렇게 좀 강경 일본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은도 다음 주에 이제 보니까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네요. 목요일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은은 뭐 미국은 어쨌든 간에 입장을 명확히 뭐 밝히고 있는데 대통령이 뭐 압박을 하던 혹은 뭐 입장을 우리는 뭐 금리 인하 필요한 듯 하는 듯 언제 하는 듯 아닌 듯 뭐 좀 그렇습니다. 예. 네, 일단 국내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금리 인하를 위한 조건들은 사실 거의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 흐름이라든지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사실 금리 인하를 위한 조건들은 거의 다 갖추어졌다. 따라서 한은의 결정만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까지의 한은의 이제 금리 결정 패턴들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혹은 인상했던 경우들은 사실은 굉장히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한은이 미국의 물론 연준이 이미 금리에 관련된 포지션을 명확하게 지금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7월에 금리 인하의 7월에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것을 거의 이제 확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은도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한은도 선제적으로 이번 7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들이 시장에서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이제 예상으로는 한은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다소간의 부담 요소들이 있다. 7월이 거의 확실하지만 그렇지만 한은은 오히려 8월 달 정도에 확인하고 가겠죠. 네, 확인을 하고 움직이는 그런 조금 신중한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미 연준의 스탠스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8월이 되겠네요. 8월 말쯤, 8월 30일인가 제가 보니까 그렇던데요. 그때쯤 이제 한은도 뭔가 좀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지금으로는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러면 미국은 이제 금리를 내리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금리는 앞으로 더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 시중금리도 따라 내려갈 것이고 채권값은 오를 것이다. 강세로 그래서 오를 것이다. 강세잖아요. 네네. 채권이 뭐 지금 엄청나게 지금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강세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금리가 떨어질 걸 기대해서 주식도 강세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함께 가기는 조금 어려운 자산들인데. 그렇습니다. 예. 한쪽은 이제 안전 그렇죠, 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분이고 한쪽은 위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자산의 가격 흐름이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일시적인 경우죠. 그렇죠? 보통은 일시적인 경우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주식 가격 그리고 채권의 가격이 동일한 방향성을 추가적으로 가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동행 현상이 계속해서 장기간 이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금리 인하의 이유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결국은 향후 경기 흐름이 안 좋은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 때문에 금리 인하의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경기 흐름이라는 것이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경기가 계속해서 나쁜 쪽으로 가게 된다면 기업의 실적, 영업이익들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라는 의미. 다시 말해서 주가가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가와 채권 가격의 동반 상승은 단기간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단기간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시간이 흐르게 된다면 점차 채권 가격은 계속해서 강한 흐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만 주가와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괴리되는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주식 투자를 위주로 하는 입장에서야 채권은 많이 올랐으니 좀 쉬어주고 주식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가치는 가기 어려운 구조라고 하면 누군가 승자가 나타날 텐데 지금으로서는 채권은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서 채권 값이 떨어지고 주식은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시나리오는 힘을 좀 많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미국의 이제
주가와 채권 가격 흐름,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주가와 채권 가격 흐름이 약간은 디커플링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지만 경기 흐름은 오히려 굉장히 괜찮죠. 아직까지 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다우존스라든지 S&P 500가 이런 주가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사실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가격과 채권 가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보다는 상당 기간 더 길게 나타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의 경기 흐름들을 살펴보면 국내의 이제 경제 성장률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요. 기업 실적들도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와 채권 가격에 이제 이격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국내에서 먼저 그 이격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들이 더 높다라는 점들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가능성에 이제 이 방점을 찍어주면서 우리 시장은 이제 어제 강하게 올랐는데요. 주가 판단은 뭐 워낙 변동성이 커서 조금 미루고 외환 시장에서 보면 원화가 조금 적어도 안정권에 접어 들어가야 되는데 1,200원 지난번 못 뚫고 내리는 것 같더니만 역시나 또 좀 불안한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원화 양방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당분간은 원화 강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강세는 같습니다. 원화 하락 쪽으로, 예, 환율 환율 하락 쪽으로 네.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네. 수가 있습니다. 통화 정책, 그리고 통화 정책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기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통화 정책의 차이, 그리고 양국가의 경기 흐름의 차이, 이 두 가지가 환율의 흐름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었고요. 이런 점은 다시 말해서 미국 달러화가 더 흔해진다는 의미인 거니까 원화의 가치를 밀어 올리는, 상승시키는 그런 이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죠. 특히나 이러한 환율의 흐름이 변하는 부분은 금리 정책이 변곡점을 맞을 때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세, 금리 상승 기조를 예. 이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번에 최초로 금리를 떨어뜨리는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환율은 이러한 변곡점에서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제 7월에 금리 인하,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금리 스탠스가 인하로 결국은 갈 것이지만 그 시기가 아직까지는 분명하죠. 예.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화가 상대적으로 달러화에 비해서 더 강한 가격 흐름, 다시 말해서 원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예상을 해보면 미국은 최소 2회, 많게는 3회까지 인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소 1회, 네. 많아야 2회 정도 예. 이제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 요인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화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물론 그렇다고는 하지만 원화 강세가 무한정 이어질 수는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기 흐름과 또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경기 흐름이 좋은 편이고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경기 흐름이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그 강세의 강도가 그렇게 뚜렷하게 클 수는 없다.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가 있죠. 환율 얘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 얘기를 좀 해야죠.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고 뭐 덜 중요한 얘기를 뒤에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네. 일본하고의 어떤 긴장감, 정치적인 문제가 경제적으로 번졌고 지금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확산이 되는 분위기인데 주식시장은 역시 항상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며칠 선방영하고 반도체주로 오히려 좀 올라가는 모양새란 말이죠. 이게 단기적인 영향, 장기적인 영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보시는 시각은 어떠세요? 일단 이번 사태는 이제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라고 네.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저러한 카드를 들고 나왔을 때 만약에 이것이 단기적으로 해결되어 버리는 카드였다면 사실은 그게 전혀 의미가 없는 카드가 되는 것이거든요. 즉흥적이진 아니라는 거죠. 예, 그죠? 즉흥적으로 네. 준비된 것은 네, 아니다. 네. 사실 장기적으로 준비를 통해서 예. 이제 꺼내든 카드이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한 가지 조금 긍정적인 이제 부분은 일본이 꺼낸 카드는
가장 강력한, 일본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인 수출 제한 조치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향후에 나오는 조치들은 처음에 꺼내들었던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보다는 당연히 더 약한 카드밖에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예.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조금 향후에 그 흐름들이 지금보다 굉장히 더 나쁜 쪽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네. 아베가 지나고 나서 정말 악수를 뒀고 한국 경제가 오히려 반도체나 소재주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지나고 나서 평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가능성들이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매도가 최근에 다시 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네요. 지난해 10월 이후에 최대치라고 하는데 공매도가 늘고 있다. 사실 개인 공매도도 우리가 이제 허용을 좀 했잖아요. 그 네네. 물량이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공매도가 늘고 있다는 것은 일단 변동성을 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네. 시장에 주는 시그널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가 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향후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는 투자자들이 더 많다는 의미인 예. 것이거든요. 따라서 주식 시장이 투자 심리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이러한 점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다. 따라서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러한 점들을 투자 의사 결정 시에 반드시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짚어볼 수 있습니다. 그 앞서 안전자산 채권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반짝반짝하고 있는 게 금 아닙니까? 네네. 네, 1,400달러 넘었고 금은 이전엔 사실 투자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KRX 금시장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도 투자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용이해졌다고 그럼요.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고요. 네네. 금이 또 이제 문제점이 사실은 음. 보관에 불편함이 맞아요.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금을 집에 투자 목적으로 사와서 가정에서 보관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또 금고 하나 사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보관에 불편이 네. 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KRX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편할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네. 조금 더 투자하기 쉬운 자산으로 이제 네. 이렇게 변했다. 편리성은 있는데 그러면 네. 이제 하반기에 금이 유망할 것이냐 그게 이제 궁금증이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과 이제 달러화의 상관관계를 조금 짚어볼 필요성이 예. 있습니다. 금은 화폐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음. 있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달러의 가치가 강해진다,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보통은 금의 가치 이게 금이 달러화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네. 달러 자산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보통은 금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네. 반대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금 가격은 조금 높아지는 이런 상관관계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달러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들이 높다. 이런 얘기는 금의 가격을 조금 금 가격을 밀어올리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따라서 하반기까지는 금의 가격이 오히려 약세장보다는 조정장보다는 계속해서 조금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들을 더 높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이렇게 자산에 대한 배분 정도를 결정하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마켓 시그널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박사님과 얘기를 쭉 여러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이네요. 정리가 좀 됐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